팬분들이 주셨다고 해가지고 네, 먼저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리멤버 연출한 이희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리멤버에서 임태우 역할을 맡은 남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필주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사 진행 순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독님과 두 배우님들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사인 포스터를 준비하는데요. 이따가 질문 이렇게 지목을 할 때 이렇게 세 분께서 하실 겁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적인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원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원작 캐나다 독일 합작 영화 리멤버 기억의 살인자가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플러머 주연의 영화였고요. 제가 원작을 봤는데 이게 약간 좀 그 노인이 가해자들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아까 호흡이 약간 느리거든요. 반면 이 영화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르쉐처럼 빠르게 질주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원작의 차별성을 어떻게 두시고 연출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원작 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한국의 개봉에 마치 대단한 보신 분이 많이 없는데 제 배우분들도 안 보셨거든요. 그 원작 영화는 좀 약간 그 나치 독일군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유태인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 컨셉을 한국에서 너무 닮아 있어서 그걸 가져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컨셉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한국의 정서에 맞게 그리고 좀 더 대중적으로 원작 영화 약간 예술 영화에 가깝거든요. 독립 영화, 예술 영화에 가깝고 저 영화 이제 상업 영화 틀을 제가 지켜야 돼서 그래서 성민 선배님이 좀 더 이제 원작의 그 인물은 되게 느린데 그보다는 좀 더 이제 물론 노인이 빨리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위해서 이제 포르쉐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액션들을 넣어서 좀 속도감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 시대를 사는 사람의 관점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이제 남주혁 배우가 연기한 인규 캐릭터를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잘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영화를 봤고요. 이성민 배우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80대 노인 분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초반에는 한 4시간 정도 걸리셨다고 그래요. 근데 추가되셔가지고 2시간으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출연했던 뭐 영화나 드라마 통틀어서 분장이 가장 힘들었던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네, 시간이 많이 걸렸죠. 힘든 거는 뭐 누워서 잤어요.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뭐 자게 차서 힘든 건 모르겠는데 좀 아침 일찍 나가야 되고 좀 분장 시간이 오래 걸린 거 말고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마에 주름이 없으셔가지고 분장팀이 힘들었다고. 그렇다고 분장팀이 이야기해서 또 특수한 걸 해서 좀 힘들었죠. 분장팀이. 네, 알겠습니다. 그 남주혁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캐스팅 제안을 받고 들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래도 역사 이야기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갔을 수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대본을 받고는 그냥 역사적인 부분보다도 감독님이랑 이제 또 성민 선배님이랑 함께 재밌게 만들어 나가면 정말 기억에 남는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현장에 갔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들리는 말로는 존 마탱? 그거 발음하는 게 좀 쉽지 않으셨다고, 입에 잘 안 붙었다고. 뭐 발음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냥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그건 20대들 많이 쓰지 않나요? 그런 안 쓰실걸요? 제가 안 쓰시지 않으세요? 정말 저만 썼나 봅니다. 근데 되게
되게 재밌게 만들어 갔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어떻게 레베터도 좀 새롭고 존맛탱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독님 전작이 검사 외전이에요. 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970만 거의 1000만 가까이 들었던 영화인데 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변재욱 검사 황정민 배우가 연기한 변재욱 검사가 억울한 옥살이 도중에 사기꾼 강동원이 연기한 한치원이라는 사기꾼의 도움을 받아서 복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한치원 캐릭터 역할을 그러니까 주인공을 도와주는 역할이 핵심 인물을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인규 캐릭터로 설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규 캐릭터를 통해서 감독님께서 좀 하고 싶었던 말씀 무엇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검사회전 뭐 보셨다면 검사회전 같은 경우는 그 영화 자체가 이제 황정민 선배랑 강동원 배우랑 해서 이렇게 쫓고 쫓기는 서로가 톰과 제리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세팅이 됐다면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80대 할아버지와 그리고 20대 청년이 이제 친구처럼 지내면서 그리고 이 사건을 겪으면서 좀 이해하고 화합하고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이 사람의 삶을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의 시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사는 보통의 물론 저는 40대긴 하지만 20대나 30대 이런 분들도 그 역사를 살아온 사람을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가장 좀 평범하게 가장 20대처럼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주역 배우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인규란 캐릭터를 만들었고 이 인규란 창을 통해서 이 필주의 어떤 그 복수, 어떤 질주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게 너무 방향이 일방향이 되다 보니까 영화가 이제 브레이크가 안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잡아주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인규 캐릭터를 제가 만들게 됐죠. 네. 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설정은 노인은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20대 청년은 그 기억을 좀 대신 기억해주는 그런 컨셉의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성민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언론 인터뷰 이렇게 보면 이 영화는 인규가 관객들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남주혁의 연기가 너무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한 가지 장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영화 준비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보다가 문득 그 확신이 들었던 지점이 그 인규가 저를 태우고 경찰서에 가죠. 경찰서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려고 그럴 때 제가 제 머리에 총을 겨누고 하지 말아달라 이야기하고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규라는 캐릭터 없이 저 혼자 했다면은 그 관객들하고 저 필주라는 캐릭터가 괴리감이 생겼을 거예요. 뭐야 저 노인네가 말이 돼? 저게 말이 돼? 라고 했을 텐데 그런 지점에 그 관객을 대신해서 그 인규라는 캐릭터가 이 할아버지한테 감정이입할 수 관객들이 이입할 수 있게 유도를 해준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인규가 이 필주를 대하다가 그 경찰서 이후로 인규가 저랑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인규가 저에게 설득당하는지 저를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지점에 그 변화를 줄 때 저 친구가 참 힘들었겠구나 저 연기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규를 통해서 인규의 반응을 통해서 관객들이 저 노인이 저런다는 게 말이 돼 하는 지점을 좀 뭐랄까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뭐랄까 영화에서의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인규라는 캐릭터가 관객의 멱살을 잡고 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게 영화를 끌고 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지혁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이성민 배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인규 캐릭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성을 굉장히 또 부여를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과 대화할 때 좀 연기 디렉션을 받으실 때 어떤 점에 관해서 대화를 좀 많이 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뭐 그냥 그게 대화를 네. 어떤 기억 이런저런 대화를 했었는데 웨이팅해 보시면은 제가 남자 천재인데 하는 게 있어요. 대단했어요. 현장에서 좀 물론 연기도 집중해서 했지만 주로 이제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연기할 때는 집중해서 했습니다. 특별히 근데 최대한 평범하게 해달라든지. 그렇죠. 감독님께서 그냥 평범한 20대 연기를 부탁하셨고, 근데 정말 평범한 20대는 솔직히 너무 다 평범한 20대니까 그 중에 뭐 제 입맛에 골라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정말 감독님이랑 그런 얘기 많이 나누면서 재밌게 연기했었던 것 같아요. 또 성민 선배님 옆에서 함께 이렇게 20대 인규로서 듀엣과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만들어져 가는 게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검사회전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얘기를 하자면 두 영화의 공통점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결함을 지닌 주인공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왜냐면 중에서 그 검사회전의 변재욱 검사는 그 후반부에 가면 자신이 폭력 검사라고 인정을 하고 죄값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리멤버와 한필주 역시 역사 과거 아픔에 상처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두 작품밖에 안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결함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진실을 파헤치고 복수하는 이런 컨셉의 영화를 좀 그런 게 감독님의 화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뭐 화두라고 하면 화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영화라는 게 제가 정확하게 이런 영화 얘기를 반드시 해야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상황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뭘 봤던 어떤 것들 뭐 어떤 영감 이런 걸 통해서 이 얘기를 하면 재밌겠다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만들고 캐릭터를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좀 그런 면들이 좀 있지 않았나. 제가 뭐 정의감에 불타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만들고 뭐 이야기를 관객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민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라디오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남주혁 배우는 평상시에 애늙은이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좀 그렇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그런 점이 또 같이 연기하시는데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처음 만났을 때가 몇 살이니? 그 20대 중반이었었는데 저희 딸하고 별 나이가 차이가 안 나요. 그냥 애처럼 볼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든든한 동생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등치가 있어서 그런지 희한한 건데 그리고 이제 친구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지내보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깊은 얘기도 하고 뭐 취미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를 이야기하는데 90년대 노래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아니면 80년대 말? 그래가지고 얘는 무슨 노인네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평소에도 뭐랄까 좀 의젓함 이런 것들이 보여서 또래의 다른 주변의 배우들 뭐 그런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좀 어른스러운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남주혁 배우님 실제로 90년대 음악 좋아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너무 90년대 발라드 정말 좋아합니다. 뭐 시간 되면 늘 빼먹지 않고 이제 라디오를 켜서 듣고요. 좋아합니다. 라디오를 듣는 것도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아무래도 요즘은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좀 많이 줄긴 했는데 그럴 때가 참 좋더라고요.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어떤 기분이나 뭐 떠올렸던 노래나
그런 노래나 기분의 그 기분 노래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라디오에서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약간 소름이 돋아요 아직도. 예, 그런 거에 이제 너무 행복감을 느껴가지고 예 좋아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나중에 라디오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중에 라디오 DJ 하시면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듣기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성민 배우님께서 가장 힘든 장면이 어딘지 이렇게 전에 주변했을 때는 그 독립기념관 장면이라고 네네네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코로나 한창 있을 때 이제 연기를 하시고 또 감정 연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셨나요?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거는 저는 아니었었고요. 이제 그 장소를 섭외할 때 많이 제작진 쪽에서 힘들어했었고, 근데 이제 영화가 그게 이제 클라이맥스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필주가 마지막 그 우리 인규의 말을 들으면서 총부리를 이마에서 내릴 때 이게 어떤 심정이었까?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나? 눈물이 나와야 될 텐데 나오는 게 맞나? 막 여러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촬영하면서 좀 많이 좀 힘들게 촬영했던 그 씬입니다. 그 리액션 같이 이제 연기를 하셨으니까 그때 근데 저도 힘들었을 것 같다고 아까 여쭤봤더니 두 테이크 만에 다 이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인규가 이런 말을 하죠. 벌을 받아야 한다면 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죽음을 이용해 비겁하게 도망치지 마시고 그게 오래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장면 연기하실 때는 좀 어떠셨나요? 일단 거의 촬영 막바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촬영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인규라는 캐릭터가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 뭐 패딩을 입고 나와서 촬영할 때 너무 따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 촬영쯤 됐을 때 이제 날씨가 갑자기 또 이제 여름이 찾아와서 또 후덥지근해졌고 그때 느꼈던 감정은 이렇게 또 하나의 작품이 거의 이제 촬영을 마쳐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연기를 할 때는 저는 뭐 선배님이 주시는 거를 늘 받아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저 역시는 너무 행복했었고 그냥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특별히 한 건 없고요. 그냥 선배님 이제 앞에 이제 필주를 보면서 이렇게 재밌게 연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배우님과 남쪽 배우님 조합이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듣기로는 딱 두 분한테만 시나리오를 건넸답니다. 다른 배우들은 염두에 두시지도 않으시고 바로 전달한테 100% 성공률을 자랑하시는 감독님인데 두 배우를 캐스팅하게 된 감독님만의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소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군산에서 작업을 했었고요. 옛날에 든든한 영화 제가 조감독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랬었고 또 그 이후에도 이런 관계들이 있으면서 선배님의 뭐 연기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에서 필주가 분장을 하잖아요. 가장 감독으로서 이 영화를 연출하면서 가장 최초로 걱정됐던 부분이 과연 80대 노인을 분장을 했을 때 이 관객들이 이 부분을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이제 영화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걱정도 많이 했었고 뭐 그게 단순히 분장의 문제가 아니라 연기라든가 모든 게 받쳐줘야 한 인물이 탄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소민 선배님이 하면 될 수 있겠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서 선배님한테 이렇게 대본을 건넸었고요. 그리고 선배님이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 이제 주역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첫 만난 거죠. 뭐 그 전에 한번 우연찮게 만났다고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우연찮게 극장에서 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서운하셨겠어요. 그때 기억 못하시고 아니요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역할을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20대 이제 그 또래 배우들을 이렇게 서치를 하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여러 이제 배우들을 보다가 이제 뭐 여러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눈이 부시게 작품을 제가 보고 아 괜찮겠다. 이게 사실 뭐 제가 평범이란 단어를 이제 그 주옥 배우한테도 평소에 연기할 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키가 187입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뭐 모델적인 외모를 가지고 이런 친구한테 그 평범이란 단어를 한다는 게 자체가 좀 저도 약간 난센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만나보고 얘기하고 이런 느낌들이 좀 무직함이 있고 이렇게 뭐 그게 어떤 표현은 에너지나 표현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성숙한 그리고 뭔가 본인의 고민도 있는 친구고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그리고 잘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본을 건넸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옥 배우도 바로 이제 보고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성민 선배님이랑 이제 주옥 배우랑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조합이 돼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키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그 다리가 길어가지고 스포츠카 포르쉐 타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좀 어떠셨나요? 포르쉐 차 운전하고 이런 연기를 하실 때는?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힘들었습니다. 네. 뭐 솔직히 해야 되니까요. 정말 일단 시야가 다 안 나왔었고 그걸 참 뭐라고 저는 편안했습니다. 네, 뭐 힘들지만 재밌었다. 네, 뭐 그냥 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힘들었어요. 네, 다리가 닿아가지고 핸들에 좀 많이 좀 굉장히 편한 자세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한 몇 회차 만에 편한 자세를 찾았습니다. 네, 안전하고 편한 자세를 찾았습니다. 네. pitchu다리 좌석을 뒤로 밀고 막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 이게 뒤로 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촬영 때 주역분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새삼스럽게 이번에 이제 다시 만나서 홍보를 하는데 얘가 이렇게 컸었나? 현장에서 그 정도 못 느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키가 크구나 했는데 몰라요. 그게 촬영 때 연기에 몰입을 해서 얘가 키가 줄였나? 하여튼 새삼스럽게 요즘 만났는데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촬영 때는 전혀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대로 말하면 키가 좀 컸습니다.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네. 그 적막한 분위기를 한번 살려보면서 한번 농담 던져봤는데 더 적막해진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그 지점은 예상 못하셨죠? 어떤 포르쉐를 이제 했는데 키 때문에. 사실 이게 제가 감독의 자리에 있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배우의 몫으로 남겨두고요. 네. 감독은 어쨌든 빨리 운전을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냐. 본인은 무섭다고 하는데 속도는 30km고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이럴 리가 없다. 뭐 이런 정도 느낌이고요. 불편하다는 거는 나중에 들어서 알았습니다. 네. 나중에 들어서. 들었었어도 현장에서 제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성민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노인이다 보니까 액션을 하게 되면 노인이 빠르게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느린 액션이 더 배우에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씬도 그렇고 좀 어떠셨나요? 예, 어쨌든 고령의 노인이 뭐 뛰거나 뭐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이럴 때 하는 동작은 우리 아무래도 젊은 나이 때보다는 좀 더 느리겠죠. 그런 거는 제가 젊으니까 많이 절제를 하고 속도를 좀 맞췄던 기억이 나고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거는 처음에 리허설은 굉장히 빨랐어요. 저희가 꼬시겠어요. 근데 이게 아닌 거죠. 감독님이 말이 안 된다. 노인들이 이렇게 싸울 수 없다 해가지고 속도를 줄였어요.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였는데 그때 제 기억에 저도 좀 힘이 들었는데 처음에 그 대역 그 무술팀이 저랑 맞췄는데
무술증이 그 짧은 액션을 하는데도 헉헉거리고 끝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 액션 중에 제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감독님께 질문 드릴 텐데 이 영화 좀 보시면서 웃음이 좀 터진 장면들 있으시죠? 네. 그래요? 조폭 두목 진만이 이제 유리창 박살려고 돈을 건네주시니까 필주가 노인 멋있게 늙었어 뭐 이런 대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장군의 부하가 가가지고 그 독사 테이프 찾으러 갔을 때 그 두목이 황당해하는 그런 표정이라든지 그 유머 포인트를 일부러 이렇게 설계해서 넣으신 거죠. 그렇죠. 뭐 이게 사실은 저는 뭐 위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영화가 2시간 동안 복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 상황들이 계속 연속 진행이 되잖아요. 비슷한 어떤 그 패턴들이 액션의 방식도 다르지만 계속 죽이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영화가 좀 이렇게 감동적으로 들어갔다가 풀어줬다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야 관객들이 어쨌든 2시간 동안 몰입도를 가지고 인물을 따라가고 영화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서 중간중간 좀 이런 풀어주고 어쨌든 그것이 필주의 감정과 인규의 감정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의 주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좀 이렇게 이완하면서 좀 위트 있게 넘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네, 감독님 의도가 굉장히 잘 반영된 것 같고요. 이성민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멤버에서는 남주혁, 또 미생에서는 임시완,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는 송중기 등 이런 후배 배우들과의 케미가 굉장히 좋으셔서 브로맨스 장인이라고 불리고 계시는데 그런 이제 팬들의 어떤 애칭에 대해서 배우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멜로장이 되고 싶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1호 8자인가 봐요. 근데 모르겠어요. 늘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저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 좀 잘 된 것들을 보면은 그런 후배들 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하고 작업한 게 다 잘 된 것 같아요. 이번 영화도 남주혁이니까 분명히 잘 될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문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인터뷰 찾아보니까 데뷔 이후부터 목소리라든지 발음이라든지 발성, 연기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평상시에도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인규 캐릭터를 위해서 혹시 다른 작품의 20대 연기할 때와 이 인규 캐릭터를 연기할 때 좀 본인만이 좀 다르게 접근했다라든지 뭐 그런 지점이 있을까요? 뭐 다르게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다르게 접근해야지라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그냥 인물 자체들이 늘 달랐으니까 그 다른 인물을 이제 감독님과 또 선배님과 현장에서 만들어가다 보면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거고 네. 특별한 준비는 참 제가 준비를 마음가짐 하나만큼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현장 가서 재밌게 해봐야지 즐겁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늘 현장에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예년 데뷔 때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현장 직접 가서 경험하고 또 상대 배우와 또 호흡을 맞추면서 거기서 더 연기력도 좋게 나오게 되죠. 아무래도 어떠신가요? 네, 그렇죠. 뭐 혼자 집에서 대본을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제가 잠시 주역을 도와줄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어떻게 계획을 짜고 연기를 하셨나요? 근데 이게 한 것도 같고 그 대장금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뭐를 뭐라 그러는데 그 뭘로 했냐고 물으면은 소녀는 뭐라 그런 뭐죠? 왜? 네? 뭐라 그랬죠? 왜?
홍시 맛이 난다고 나는데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아까도 저 이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주요군한테 한 것처럼 홍시를 갖다 했는데 홍시 맛이 나는데요. 왜 홍시를 쓰냐는 제가 한필주를 연기하는데 한필주가 그렇게 캐릭터가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에 집중하고 그거를 했는데 한필주를 위해서 뭐를 준비했냐면 감독님이 한필주를 어떻게 썼느냐 그래서 좀 복잡한 문제 연기가 막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공식처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럴 때가 사실은 이거 영업 비밀이긴 한데 참 난감해요. 어떻게 그런 눈을 연기하셨나는데 그냥 했는데 아이고 왜냐면 아까도 저 비슷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저도 설명했는데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주역부터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게 노트에 메모하면서 적은 게 아니라 계속 제보를 보면서 그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상대의 연기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반응이라든가 또는 나의 액팅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감독님의 그 주역에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배우인가요? 네, 그렇죠. 근데 얘기를 듣는 느끼는 건 고민은 제가 더 많이 좀 더 하는 걸로. 네, 고민은 감독이 감독님 많은 얘기 하시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영화 리멤버 GV하면서 대장금 이야기가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너무 반응을 잘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감독님 이렇게 지명해 주시죠. 질문하고 싶어요. 앞에서 하나 둘 네 번째. 손 들고 계시면 손 드신 손 분이요. 들고 계시면 돼요. 손 들고 계시면 돼요. 그 가운데 마이크 드릴 거예요. 혹시 극 중에서 나오는 차량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빨간색 포르쉐를 타잖아요. 그 필주랑 인류가 최초에 이제 어떤 차를 통해서 이제 이 극을 이끌어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고민을 했었고 뭐 낡은 차를 타볼까 아니면 되게 단단한 SUV를 타고 달려볼까. 결국 영화라는 게 참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차 같은 경우는 되게 큰 어떤 맥락이 있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좀 빠르고 좀 달릴 수 있는 차를 선택을 하고 싶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 빨간색이 주는 이미지 그리고 뭔가 스포츠카 뭐 포르쉐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전한 뭐 스포츠카는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 빠른 차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이제 빨간색이 들어오면 좀 더 이미지도 강렬해 보이고 그리고 뭔가 남성 그러니까 필주라는 인물이 가진 어떤 뭐 약간 뭐 로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빨간색이 그리고 필주와 전체적인 이미지가 약간 회색 톤이거든요. 이게 인물이 어쨌든 삶을 마감해 가고 복수라는 좀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색이 좀 들어오면 이 여러 가지 이미지는 좀 강렬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차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은 남지혁 배우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근데 저는 제일 늦게 드시는 분들이 또 있고 여기 앞에 세 번째. 안녕하십니까. 우선 감독님한테 감사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애매하게 한 명씩 살리잖아요. 막 용서해준다고. 근데 다 죽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남지혁 배우님한테 원작이 없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연기를 잘못하면 좀 필요 없는 역할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깍두기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영화를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원래 있었던 캐릭터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 아까 연기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난감하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두 분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는 궁금하고 하나는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역할에도 나오잖아요. 뭐 187cm의 키에 잘생겼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숨기기 위한 혹시나 노력이 있는지 정말 그게 평범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저기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질문이 아니라 이성민 배우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내년에 꼭 나무주연상 하실 것 같아요. 질문이 뭐였죠? 네, 죄송합니다. 평범함. 아, 평범한. 그 키 큰 키의 그 평범함을 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아, 예. 원작 준비한 거요.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말 또 홍시 이야기. 그냥 원작이 없는 캐릭터여서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원작을 보진 않았어가지고요. 네. 안 보신 게 아니고 제가 원작을 안 보여드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원작을 보면 아무래도 선입견이 생기다 보니까 배우분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뭔가 그냥 정말 편안하게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편안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서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이제 왔을 때 그때는 이런 고민도 해봤고 저런 고민도 해봤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범한 연기, 평범한 네. 주혁이가 답이라 괜찮아. 정말 그냥 평범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범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본 주역군은 굉장히 잘했어요. 저도 감탄했었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야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저렇게 진짜 이렇게 약간 호접한 애처럼 저렇게 하지?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주역군의 우리랑 있을 때 일상의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인규의 모습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지 않나요, 감독님? 많이 있죠. 예, 그걸 끄집어내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현장에서 보면 어쨌든 필주는 분장도 하고 어쨌든 선배님이 원하는 원치 않던 되게 준비 시간이 길잖아요.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기도 전에 이미 먼저 오셔서 최소 2시간 전부터 오셔서 거의 분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주역 배우 같은 경우는 오면 처음에 잘 몰라요. 이게 스텝이 뭔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평이한 느낌이고 옆에 있어도 그냥 이제 연기하러 가고 그런 느낌으로 본인도 아마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고 온 것 같아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텐션을 가지고 잘해야지 이랬으면 아마 그런 것들이 영화에 좀 과하게 보이고 또 이게 성민 선배님도 같이 리액션 하기가 애매했을 텐데 본인이 뭔가 편한 느낌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영화를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 보니까 되게 그냥 내추럴하게 마치 오늘 그냥 하루 즐기러온 그냥 이런 느낌이 영화에 묻어나면 그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게 너무 보기 좋았고 저 같은 경우도 저녁 때 다니면은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주역. 맞습니다. 선배님은 다른 의미로 못 알아봤죠. 할아버지 되셔가지고 저도 못 알아보고. 네, 이제 이성민 배우님께서 네. 주목해 주세요. 제일 늦게 드셨는데 저 손에 들고 드시는 분. 네네, 뒤 돌아오신 분 방금? 네네네네. 네네, 맞아요. 예. 혹시 관객수 공연 있나요? 예? 관객 수 공약 네. 어떻게 되죠? 아니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탬버린 춤. 근데 몇백만 넘으면 그 피자에서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했던 그 산타 분장하시고 그 퍼포먼스 하신 거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겠습니다. 같이. 네?
같이요? 네. 내가 한다면 지가 해야지 뭐. 예.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몇백만 얘기를 안 했어요. 천만 가자. 천만에 안 하고 하지 말라고? 일단 100만 넘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내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영상 녹화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증거가 확실히 네, 있습니다. 합니다. 증인도 많고요. 네. 감독님 주목해 주시죠. 이번에 남성 관객도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회색 옷 입으신 분. 예. 왼손 드셨던 분. 예. 아니요, 회색 옷 입으신 회색 옷. 네, 왼손 드신 분. 본인 아시는 네, 분? 네, 지금 일어나신 분. 예,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 경찰들이 에워싸잖아요. 근데 남주혁 배우님이 중간에 들어갔었는데 왜 경찰들이 막지 않았는지. 이건 안 맞은 건 아니고요. 그 필주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아마 그 사이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자살을 하면 범인을 못 잡으니까. 근데 당장 경찰들이 뛰어들어가면 자살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인규를 통해서 인규가 내가 설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살하면 안 된다. 인규는 당연히 필주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그 강형사랑 맞아지면서 그래서 강형사가 마지막에 바라보는 그 커트가 있거든요. 그게 저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왼쪽도 봐주세요. 이번에 남주혁 배우님께서 네, 왼쪽도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혁군. 네, 반갑습니다. 저기 실제로 그 인규가 만일에 주혁군이라면 정말 필주를 따라서 그렇게 복수에 같이 동행할 수 있었을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동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 같아도 네 동행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네, 다 동행하지 않을까요? 진짜 캐릭터가 닮았네요, 진짜. 네, 선한 친구입니다. 네. 제발 저좀 네, 그럼 이성민 배우님. 저는 오른쪽 보겠습니다. 저 빨간색 오른쪽에 계신 분, 왼쪽에 계신 분이 빨리 드셨는데 지금 뒤 돌아보신 분?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주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다른 작품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본 인규라는 캐릭터가 정말 지금까지 연기한 캐릭터와는 다른 색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혹시 실제로 뭔가 이 작품을 찍고 받은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향이요?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네, 2년 반 전, 사투리가 좀 제가 다시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을 찍으면서 이제 선배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현장에 있던 스태프 모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네, 다 같이 현장에서 편하게 경상도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사투리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이 끝나고 좀 한동안 잠깐 힘들었었습니다. 네. 지금은 못해요. 제가 그 영향을 떨쳐내려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떨쳐냈습니다. 네. 그 연기할 때도 한번 예전에도 감독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촬영을 하다가 제가 너무 심하게 저도 모르게 사투리를 써가지고 감독님이 다시 가자라고 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네. 그게 제 영화 제작을 윤종빈 감독님께서 하시는 부산 분이시고요. 저희 영화 또 대표님이신 그 대표님이 울산 분이시고요. 감독님이 대구 분이시고요. 제가 경북이고요.
주역분도 고향이 부산이고 해서 저희 현장에서는 거의 대화를 사투리로 했어요. 그래서 주역이 좀 끝나거나 좀 힘들었던 이야기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묻어가자고 저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복잡한 얘기입니다. 네, 감독님께서 흰색 바지 입으세요. 교복 입으신 건가? 네. 안녕하세요. 학교 끝나자마자 왔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인규 삼촌도 그 한필줄 할아버지 복수극에 손을 담근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인규 삼촌은 아무 처벌이 없이 끝난 건가요? 인규 삼촌도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벌이 보는 관점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제 필주가 아마 본인이 다 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안고 가겠다. 그리고 너는 내가 협박을 받아서 한 거지 네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그 전에 이제 대사를 하면서 필주가 모든 걸 안고 가는 아마 뭐 그런 느낌으로 제가 봐주셨으면 하고 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그 지점이 끝나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주목해 주시죠. 저 이번에 가운데 저기 왼쪽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이성민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마지막 장면쯤에서 인규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 주먹 이렇게 손 내리면은 하는 사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했을 때 이성민 배우님께서 그거를 아주 잠깐 기억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제스처를 한 건지 아니면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온 건지 궁금해요. 저는 무의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일종의 숙달된 그냥 조건 반사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했습니다. 네, 이제 이성민 배우님께서 저 외면할 수 없는데요. 동화의 자랑 이성민 드시고 제 고향사 보기 힘든데 제 고향분이세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낚였네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배우님이 이제 연기를 하면서 보통 노인 연기를 하면은 발걸음이나 동작만 따라하기 마련인데 아프신 노인분들의 들어 마시는 숨을 따라한 게 너무 인상 깊었는데 이게 배우님의 연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홍시였는지 이거하고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안경이 중간에 한번 바뀌잖아요. 뿔테에서 반테로 이게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안경은 감독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답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런 호흡이나 이런 거 아까 후시라 그랬나요? 홍시. 홍시처럼 그거는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지 하고 연기를 했어요. 그건 뭐 그냥 나왔던 건 아니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필주가 뭔가 이렇게 막 좀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까 하다가 그런 숨이나 그런 기침이나 이런 거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시면 그게 이제 호텔 들어갈 때 안경이 바뀌거든요. 그 영화 1시간 정도 되는 지점이고 인규와 필주가 인규와 필주 사이가 한번 벌어졌다가 합쳐지고 영화가 저는 이제 다음 단계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보면 안경도 바뀌고 그 중절모를 쓰잖아요. 그것도 이제 선배님이 내신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제 인물의 어떤 좀 더 강한 느낌으로 좀 관객들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연출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하나 주려고 여러 가지 인물한테 작장이나 이런 걸 좀 변화를 줬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뒤쪽에서 한번 하시죠. 네.
네, 저기 양팔 이렇게 주신 분, 네, 저 가운데. 질문을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그 배우님들과 감독님 세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 영화에서 포르쉐가 드림카라고 하셨는데 혹시 각각 배우님과 감독님의 드림카가 어떤지 궁금해서. 네, 저는 포르쉐가 드림카고요.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포르쉐를 넣지 않았나. 예.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못 타봤습니다. 연출 때문에 타보지도 못해서. 예. 세 분한테 물어가지고요. 네. 저는 감독님 덕분에 드림카를 몇 개월 동안 마음껏 타봤습니다. 저는 드림카가 없습니다. 예. 그냥 형편에 맞겠다. 예. 근데 저희가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약속한 1시간이 거의 다 지금 돼서 이 극장을 또 다음 영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비워줘야 돼가지고요. 굉장히 좀 아쉽지만 아쉬울 때 또 마무리하는 거고.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그러면 네, 아주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오늘 베트남에서 오신 건가요? 오늘은 아니고요. 저 유학생이에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예. 이성민 배우님 같은 경우는 분장을 많이 해야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규 역할은 평범한 20대 남성이라서 제가 봤을 때 피부가 진짜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이게 혹시 의도적으로 제가 피부가 전공이라서요. 많이 보겠죠? 저도 아마 특수분장을 한 6시간 정도 할까 고민도 했다가 네, 아쉽게도 피부요. 네. 오늘 약간 분칠 좀 했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느라 뭐 그냥 네, 현장에서 그냥 선크림 발랐어요. 네, 선크림 발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가겠습니다. 보석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홍시부터 보수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 준비가 진행돼서 굉장히 여러분들도 굉장히 유쾌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성민 배우님부터 먼저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개봉 날이었고 어젯밤에 진짜 조마조마했습니다. 영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보면서도 관객이 다 찼나 묻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꽉 찬 객석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아쉬운 점은 더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도 해줄 얘기가 많거든요. 그건 못한 거 좀 죄송하고 모처럼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고맙고 첫날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부디 잘 돼서 저희가 탬버린 춤을 출 수 있게 되기를 저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추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개봉일인데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1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금방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정말 영화가 잘 돼서 또 다시 한번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를 재밌게 달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쥐비 또 해달라는 말을 방금 하신 것 같아요. 관객분께서.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선배님도 말씀하셨고 주역 배우도 얘기했지만 오늘이 저희 개봉 날이고 사실 되게 떨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또 보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을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면서 여기 왔는데 너무 이렇게 반갑게 반겨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힘을 얻어서 가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감동적이다 개인적으로. 예, 아마 여기 배우분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항상 이렇게 영화를 찍으면 꽉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여러 가지 고생했던 기억들, 뭉클한 기억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리멤버 이렇게 아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보러 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남은 이제 일정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리멤버 영화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친일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